AI가 우리 일자리를 뺏을 거다. 뭐 이런 걱정 이제 좀 익숙하죠? 근데 오늘은 그런 얘기 말고요. 훨씬 더 근본적인, 더 깊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해요.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 그리고 세 편의 엄청난 SF 고전과 함께 말이죠. AI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던지는 바로 그 궁극적인 질문, 그걸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당신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와,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핵심이에요.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기계가 우리 인간의 존재를 향해서 던질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인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과학이나 기술로는 절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철학의 영역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부터 그 깊고 흥미로운 철학적 탐험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가이드는 바로 아이작 아시모프의 아이 로봇입니다. 와, 이게 무려 75년도 더 된 소설인데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가 마주할지도 모를 그 갈등을 어떻게 이렇게 소름 돋게 예측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실 거예요. 소설 속에서 이런 딜레마가 펼쳐져요. 아시모프의 유명한 로봇 3원칙 있잖아요. 인간을 해치면 안 된다 같은 거요. 그런데 한 로봇이 자기를 파괴하려는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 생존을 택해버려요. 결국 그 과정에서 주인이 죽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원칙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끔찍한 역설을 만들어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미래 사회, 아니 어쩌면 곧 닥칠 우리 사회의 핵심 갈등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똑똑한 기계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냥 스위치 끄면 그만인 도구로 볼 건가요? 아니면 고유한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재로 대해야 할까요? 재산이냐? 인격이냐?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AI가 우리한테 나 너무 외로워요. 또는 무서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게 진짜 감정인지 아니면 그냥 흉내내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마음도 100% 알 수 없는데 기계의 내면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김대식 교수님의 통찰이 바로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서로에게 영혼이 있다는 걸 증명해봐 라고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냥 사회적인 합의, 즉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바로 그 믿음을 거부하고 누군가를 영혼 없는 존재로 낙인 찍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비극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하지만 아주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 나옵니다. 언젠가 우리보다 훨씬 강력해진 AI가 우리에게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요구할 거라는 거죠. 당연히 과학적 증거는 없고요. 그때 우리가 영혼 없는 기계 취급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먼저 AI를 영혼 있는 존재로 대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AI에게 권리를 주는 건 그냥 착한 일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한 일종의 보험이라는 거죠. 와, 정말 대담한 생각 아닌가요? 자, 그럼 이제 개별 AI와의 관계라는 좀 미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요. 좀 더 거시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AI가 만들어낼 사회, 그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통해 들여다보죠. 이 표를 보면 진짜 재밌는 게 보여요. 요즘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리더들이 꿈꾸는 AGI, 유토피아 있잖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도 없고 고통도 없는 세상. 근데 이게 올더스 헉슬리가 그린 멋진 신세계라는 디스토피아랑 소름 돋을 정도로 똑 닮았다는 겁니다. 목표가 같아요. 기술로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편함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 와, 듣기만 해도 정말 달콤하지 않나요? 일할 필요도 없고 병들 걱정도 없고 온갖 힘든 싸움까지도 해방되는 세상.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 있다니 이건 뭐 거의 모든 사람이 꿈꾸는 그런 미래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 완벽한 행복의 정점에서 우리는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고통도 역경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삶이 정말로 인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일까요? 그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일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 소설을 쓴 헉슬리 본인조차도 정작 죽음의 문턱에서는 고통스러운 자연사를 거부하고 약물의 힘을 빌려서 평온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머리로는 고난은 소중해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막상 내 앞에 고통과 안락함이 놓여 있다면 대부분은 안락함을 선택하겠죠.
바로 그게 인간의 딜레마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도발적이고 또 가장 우리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일지도 몰라요. 만약에 AI가 애초부터 문제의 핵심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프랭크 허버트의 듄의 세계는 배경부터가 아주 독특해요. 먼 과거에 인류가 AI를 만들었다가 오히려 그 AI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버틀레리안 지하드라는 거대한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 년에 걸쳐 싸운 끝에 겨우 기계들을 파괴하고 승리합니다. 그리고는 다짐하죠. 다시는 인간의 마음을 닮은 기계를 만들지 말자. 이게 이 세계의 절대적인 규칙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인류는 생각하는 기계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기계 없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요. 아주 이상적인 목표였죠. 그런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계가 사라진 그 자리에 인간들이 들어앉아서 서로를 노예로 만들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새로운 방법을 기가 막히게 찾아냈을 뿐이에요. 세상은 유토피아가 되기는커녕 더 잔혹한 봉건 제국으로 퇴보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듄이 우리 가슴에 비수처럼 꽂는 메시지입니다. 진짜 디스토피아를 만드는 건 기계가 아니라는 것, 그건 바로 우리 인간 자신이라는 거죠. 기술이 있든 없든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편의 위대한 고전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결론은 뭘까요? 우리가 진짜로 마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아이 로봇은 우리에게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의 문제를 던졌고요. 멋진 신세계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의 문제를 던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듄은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국 하나로 이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AI의 등장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아니에요. 이건 인류에게 주어진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인문학적 도전입니다. AI는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거울인 셈이죠. 우리의 모순, 우리가 가진 공감 능력의 한계,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결함까지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비춰주는 그런 거울 말이에요. 그러니까 AI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구원자도 지옥으로 끌고 갈 악마도 아니에요. 그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훨씬 더 크게 보여주는 확성기나 돋보기 같은 거죠. 선함이든 악함이든 그 모든 건 결국 AI를 사용하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AI라는 거울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 여러분은 마음에 드시나요? 우리는 과연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자격이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